따스한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단골 카페. 박수진 씨는 친구들의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 한가운데에 섬처럼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간 내린 커피의 향긋함과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은 오직 어색함의 쌉쌀한 맛뿐이었다. 수진아, 내연 정말 복 받았어. 가장 목소리가 큰 친구 미옥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포크가 치즈케이크를 향하며 허공에서 원을 그렸다. 정말이야. 이강민 씨 같은 남편을 이 나이에 어디서 만나. 아직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 어쩜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 우리 남편은 소파랑 한 몸이 된 지 오래인데 옆에 앉은 영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늘 수진이 손 꼭 잡고 다니고 무거운 건 절대 못 들게 하고 지난번 동네 산책 모임 때도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림 같은 부부라고 칭찬은 끝없이 이어졌다. 강민 씨의 다정함, 그의 건강함, 그의 넉넉한 웃음소리, 그가 수진 씨를 위해 손수 끓여준다는 대추차 이야기까지. 친구들의 눈은 선망으로 반짝였고 그 빛은 고스란히 수진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의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속의 항의는 가시지 않았다. 아니에요, 뭘요. 다들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말들이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복받았다고 당신들은 모른다. 그 복의 이면에 어떤 지옥이 숨어 있는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다. 이 순간 그녀가 쓰고 있는 행복한 아내라는 가면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의 수다가 잦아들 무렵 수진 씨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몇 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민 씨를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언제나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 제 가정을 꾸렸고 1년에 몇 번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운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화초들은 말 없는 친구들이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햇볕을 더 잘 받도록 화분을 돌려주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식사는 늘 혼자였다. 밥솥에서 밥을 퍼담고 냉장고에서 밑반찬 두어 가지를 꺼내 차린 단출한 밥상, 텔레비전을 켜고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낡은 드라마를 틀어놓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식사 친구였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고 오해하고 결국에는 행복해졌다. 그들의 명확한 감정선이 그녀는 부러웠다. 그녀의 삶은 그저 무채색의 평온함 혹은 다른 이름의 외로움일 뿐이었으니까 낮 시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가끔은 오늘처럼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밤에 찾아왔다. 어둠이 내리고 세상이 잠들면 거대한 침묵이 괴물처럼 그녀를 덮쳤다. 텅 빈 옆자리에 냉기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밤이면 그녀는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다. 이 외로움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막연히 체념하고 있었다. 그 길고 긴 겨울의 끝에 강민 씨가 봄처럼 나타났다. 변화의 시작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년층을 위한 댄스 스포츠 강좌였다.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등록한 첫날. 어색하게 벽에 기대 서 있던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활기찬 걸음으로 플로어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이강민 씨였다. 그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다부진 체격과 건강한 혈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강사의 시범을 따라하는 몸짓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춤을 추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마저 기분 좋게 만들었다. 파트너를 정하는 시간. 대부분의 남성들이 쭈뼛거리고 있을 때 강민 씨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저와 한 곡 추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힘이 있었다. 수진 씨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선한 눈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가 리드하는 대로 스텝을 밟는 동안 수진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다. 어색함도 잠시. 그의 유쾌한 농담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는 춤을 추는 내내 그녀를 배려했고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세상의 일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강민 씨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따끈한 호떡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수진 씨는 자신의 삶이 다시 색깔을 되찾는 것 같았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다. 강민 씨는 따뜻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수진 씨, 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혼자였소. 당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왔겠지. 우리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는 건 어떻소? 나와 함께 두 번째 봄을 맞이하지 않겠소? 그것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며진 청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투박한 그 한마디가 수진 씨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다. 두 번째 봄,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친구들은 모두 기적 같은 일이라며 그녀를 축복했고 그녀 또한 자신의 남은 생이 마침내 따뜻한 봄날 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카페의 시끄러운 소음이 다시 그녀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진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텅 빈 찻잔을 내려놓았다. 봄. 그녀가 맞이한 것은 분명 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어떤 봄에는 낮의 햇살이 아무리 따사로워도 밤이 되면 혹독한 꽃샘 추위가 찾아온다는 것을 가을의 높은 하늘 아래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수진 씨와 강민 씨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곱게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구들 몇몇만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축복과 진심이 가득했다.
수진 씨는 강민 씨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지독한 외로움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로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다. 결혼 후에 낮 시간은 꿈과 같았다. 강민 씨는 수진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남편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는 것은 더 이상 적막한 아파트의 냉기가 아니라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강민 씨의 힘찬 웃음소리와 그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여보, 일어났소. 어서 와서 아침 먹읍시다. 그는 주방을 자신의 영역인 양 누비며 요리하기를 즐겼다. 전 부인이 살아있을 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라며 쑥스러워했지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이 좋았다. 수진 씨는 식탁에 앉아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혼자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난 세월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강민 씨의 보폭은 컸지만 그는 언제나 수진 씨의 걸음걸이에 맞춰 속도를 늦춰주었다. 그의 손은 늘 따뜻했고 그녀의 작고 연약한 손을 감싸 쥐는 힘은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길가의 작은 들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제잘거리듯 들려주었으며 가끔은 짓궂은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수진 씨의 잿빛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물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볼 때면 그는 절대 그녀의 손에 무거운 짐을 들리지 않았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도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수진 씨에게는 선물이었다. 그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감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 그들의 집에는 또 다른 얼굴이 드리워졌다. 수진 씨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밤의 시간이었다. 신혼여행지에서 맞았던 첫날 밤 수진 씨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본능과 낯선 상대와의 첫 경험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이었다. 강민 씨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없이 다정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힘찬 심장박동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수진 씨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이 행복한 봄날의 밤을 온전히 누리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곧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다. 친구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강민 씨의 건강함과 남성성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다. 그의 하늘이 내린 신체는 폐경기를 지나 모든 것이 위축되고 건조해진 그녀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마치 거친 파도가 말라붙은 강가를 핥히며 밀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열정은 그녀에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으로 다가왔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켰다. 그녀의 온몸은 고통에 저항하듯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강민 씨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굳은 몸짓을 수줍음으로 가쁘게 내쉬는 숨을 황홀경의 탄성으로 오해하는 듯했다. 사랑하오. 수진, 당신도 좋소.
그의 귀에 속삭이는 잠긴 목소리가 수진 씨에게는 잔인하게만 들렸다. 좋으냐고 지옥 같은데, 이 순간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베개싯을 적셨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연기해야만 했다. 이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어렵게 찾아온 이 행복을 자신의 문제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강민 씨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욱신거리는 아랫배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품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아름다운 그림 뒤에 숨겨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비밀. 다음 날 아침, 강민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우린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수진 씨는 그의 품에 안겨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로 밤은 그녀에게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낮 동안 강민 씨가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가 깊어질수록 밤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다정한 손길이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어깨에 닿기만 해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피곤하다. 몸이 좋지 않다. 소화가 안 된다. 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강민 씨는 그녀의 핑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자신이 사랑으로 치유해주겠다며 더 뜨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수진 씨는 또다시 고통을 참아내며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밤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지옥 같은 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행복했던 낮의 기억은 밤이 되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결혼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수진 씨에게 즐거운 휴식이 아닌 고역이 되어갔다. 특히 미옥처럼 눈치 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다. 어머, 수진이 너 얼굴이 더 좋아졌네. 역시 사랑받는 여자는 다르다니까. 동네 빵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수진 씨는 또다시 시작된 행복한 아내. 역할극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잠을 잘 자. 아이고, 이강민 씨가 그냥 재워주기만 하겠어. 미옥의 짓궂은 농담에 친구들이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수진 씨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친구들의 상상 사이에 거대한 간극 때문이었다. 우리 영감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강민 씨는 아직도 정정하시니 얼마나 좋아. 수진이 넌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한 친구의 부러움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수진 씨의 심장을 찔렀다.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매일 밤 지옥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녀는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이 선량한 친구들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얀 찻잔 위로 그녀의 핏기 없는 손가락 마디가 도드라졌다. 이러한 압박감은 그녀의 일상에도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밤에 대한 공포가 대낮에 햇살 속까지 스며들어 그녀를 좀먹었다. 예전 같으면 강민 씨가 뒤에서 살며시 껴안아 오는 것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의 인기척이 등 뒤에서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는 순간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왜 그러? 놀랐소. 강민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웃어넘겼지만 수진 씨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이 더 이상 사랑과 안정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밤의 고통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함께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강민 씨가 여느 때처럼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살짝 뒤로 빼곤 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소나기에 잡힌 자신의 손이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느껴졌다. 어쩔 수 없이 손을 잡혀줄 때면 그녀의 손은 생기 없이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렸다. 강민 씨는 조금씩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진 씨의 그림자는 짙어졌다. 식탁에서는 말이 없어졌고 그가 하는 농담에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지도 않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따뜻한 보금자리에 어느새 차갑고 투명한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강민 씨는 답답했다. 그는 단순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마주하고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의 문제는 안개와도 같아서 손에 잡히지도, 그 실체가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소? 어디 아픈 거요?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 괜찮다는 말이 강민 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다. 수진 씨 자신은 더 깊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밤마다 잠든 강민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끝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고 외로움에서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사랑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다른 갱년기 여자들도 다 이렇게 아픈 걸까? 아니면 나만 유별난 걸까? 나는 나쁜 아내야.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으니 차라리 다시 혼자였던 때가 나았을 거 아니야. 그 외로움은 죽기보다 싫어. 수많은 생각들이 독거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기어다니며 그녀를 괴롭혔다. 강민 씨의 다정한 면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남성성을 두려워하는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동반자였다가 밤이 되면 무서운 불도저처럼 느껴지는 남편. 이 양극단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다. 평생을 남성적인 자신감으로 살아온 그에게 어떻게 당신 때문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일 터였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여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여길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이 위태로운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매일 밤 조금씩 멍들고 시들어갔다. 웃음을 잃고 온기를 잃고 삶의 생기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수진 씨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강민 씨의 마음속에는 혼란의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는 또다시 두통을 핑계로 먼저 침실에 들어간 후였다. 그는 캄캄한 거실에서 아내가 닫아버린 침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문이 마치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손길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분명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소녀처럼 웃었고 그의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는 운동선수 출신답게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침묵은 그가 평생 상대해온 그 어떤 경기보다도 어려웠다. 규칙도,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의 생각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내가 이제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전히 또래에 비해 건강하고 다부진 몸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속일 수 없었다.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어쩌면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그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정력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무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틀렸다면, 만약 자신의 넘치는 열정이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만든 것이라면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수줍어하면서도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가.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결국 그들 사이의 관계가 권태기에 접어들었다는 서툰 결론을 내렸다.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설렘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였다. 새로운 자극, 충격 요법과도 같은 로맨스가 필요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서툰 솜씨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제주도,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라면 아내의 다친 마음도 다시 열릴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호텔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강민 씨는 난생 처음으로 여성 속옷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야릇한 레이스와 실크들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사방에서 젊은 여성들이 흘긋거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미소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창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색하게 가게 안을 서성이던 그는 결국 점원의 도움을 받아 선물 하나를 골랐다. 짙은 와인 3개, 부드러운 실크로 만들어진 슬립이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다. 그는 아내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했다. 분명 달빛 아래 핀 해당화처럼 고혹적일 것이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받아 들었다. 이 선물이
그들의 차가워진 밤을 다시 뜨겁게 데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저녁, 강민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그가 특별히 끓인 전복죽과 아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그는 수진 씨를 식탁에 앉히고는 마치 소년처럼 설레는 얼굴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수진, 당신을 위한 선물이요. 갑작스러운 선물에 수진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나마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지친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스카프나 작은 장신구 같은 것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짙은 와인색 실크가 고운 자태로 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수진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부드러운 감촉의 실크 슬립이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쇠사슬처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고 그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한 요구였다. 그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강민 씨는 아내의 침묵을 감격으로 오해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로 떠납시다. 내가 아주 멋진 호텔로 예약해 두었어. 우리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요. 두 번째 신혼여행. 그 말이 수진 씨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호텔, 그리고 이 야한 슬립,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뿌듯함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 순수한 얼굴에 대고 어떻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얼굴 근육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유리가 깨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균열과도 같았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기대되네요.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내뱉는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이었다. 제주도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공항에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낯선 풀꽃 향기가 훅 끼쳐왔다. 강민 씨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그는 렌터카를 몰며 창밖의 풍경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수진 씨에게 설명해 주었다. 여보, 저기 봐요. 유채꽃이 아직도 피어있네. 당신처럼 곱구려. 조금만 더 가면 협재 해수욕장인데. 바다색이 정말 아름답소.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여행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수진 씨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푸른 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관광객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영혼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그들이 묵을 호텔은 해안 절벽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하게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강민 씨는 짐을 풀자마자 와인과 과일이 담긴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그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 우리 둘만의 두 번째 신혼여행을 위하여. 그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수진 씨는 마지못해 잔을 부딪혔지만 붉은 와인이 마치 핏물처럼 느껴져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민 씨의 눈빛은 뜨거운 기대로 번들거렸다. 그는 수진 씨에게 다가와 낮에 백화점에서 샀던 선물 상자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입은 당신 모습을 보고 싶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수진 씨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짙은 와인색 슬립. 그것은 그녀를 올가멜 덧치자 그녀가 올라서야 할 처형되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자 차마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욕실로 들어간 그녀는 차가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차가운 실크에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서 강민 씨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욕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강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정말 아름답소. 수진. 그는 감탄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과 욕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맨살에 닿는 순간 수진 씨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것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힘껏 밀쳐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밀려난 강민 씨가 뒤로 몇 걸음 주춤거렸다. 수진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규였다. 강민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깊은 상처 그리고 인의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진,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더는 못 참겠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이 모든 게 끔찍해요. 수진 씨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고통의 실체를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거부와 절망의 언어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들은 강민 씨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 더는 못 참겠다. 모든 게 끔찍하다. 그의 귀에는 그 말들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자신과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이 상처로 일그러졌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받은 난생 처음의 거절. 그것도 경멸에 가까운 저항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상처는 곧 분노가 되어 터져 나왔다. 후회하는군. 그래, 처음부터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던 게야. 내가 그렇게 싫었어. 내 모든 게 그렇게 끔찍했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울음에 막혀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불분명한 대답은 강민 씨의 오해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그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옷장으로 가 외투를 꺼내 입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끔찍해하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벗어나야겠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떨어진 낙뢰처럼 방 전체를 울렸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로맨틱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희극의 무대 장치처럼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이제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제주도의 폭풍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남은 일정은 취소되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만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갈 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납덩이 같은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성이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서로를 핥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며칠 전 떠날 때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강민 씨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던 거실은 휑했고 수진 씨의 손길이 닿은 살림들은 온기를 잃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어색한 침묵만이 감도는 낯선 여관과도 같았다. 강민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베개와 이불, 그리고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달칵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수진 씨는 그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서재는 강민 씨의 방이 되었고 그와 그녀의 침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그들의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유령처럼 서로를 비껴다녔다. 강민 씨는 수진 씨가 잠에서 깨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서재를 나섰고 밤늦게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수진 씨는 아침마다 텅 빈 옆자리의 냉기에 익숙해져야 했다. 식사 시간은 가장 끔찍한 고문이었다. 수진 씨는 습관처럼 2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강민 씨는 말없이 자신의 몫만 챙겨 서재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어쩌다 식탁에 마주 앉게 되는 날이면 그릇과 숫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 소음은 집안의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한 소통 방식이었다. 수진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강민 씨를 만나기 전의 외로움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예전의 외로움은 그저 잔잔한 슬픔, 체념 섞인 평온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외로움은 바로 저 문 너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숨소리, 그의 기침소리,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꿈꾸었던 두 번째 봄은 혹독한 겨울이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수진 씨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깊고 쓰라린 후회였다. 처음에는 강민 씨를 원망했다.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등을 돌려버린 그가 미웠다. 하지만 캄캄한 침실에 홀로 누워 수없이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는 동안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폭풍을 일으킨 것은 그의 무지함이었을지 몰라도 그 폭풍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은 바로 자신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강민 씨의 다정했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모습. 감기 기운이 있던 자신을 위해 밤새 대추 생강차를 끓여주던 모습. 그녀의 자식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껴주던 모습.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과분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고 여자의 몸과 마음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어땠을까? 자존심 상해할 그의 모습을 지레짐작하고 행복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아버린 것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다 결국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입혔고 행복을 지키려다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침묵은 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기만이었고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폭력이었다.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지금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제주도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강민 씨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불씨 하나쯤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 끔찍한 침묵을 깨고 망가진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수진 씨는 차가운 거실 소파의 담요를 두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침실의 텅 빈 공간이 주는 냉기를 견딜 수 없어 나온 지 한참이었다. 서재의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강민 씨도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 거대한 집 안에 깨어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인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가십거리로 소비하거나 혹은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취급할지도 모른다.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낡은 노트북을 켰다. 부칭되는 데만 한참이 걸리는 구형 컴퓨터였다. 무엇을 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하얀 검색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다. 부부 관계 문제, 갱년기 여성 고민, 스크롤을 내려도 온통 병원 광고나 피상적인 조언들 뿐이었다. 마음만 더 답답해졌다. 포기하려던 찰나, 검색 결과의 한 구석,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글씨에 링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음 쉬어가는 찻집, 506성,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 공간. 찻집이라는 단어에 끌렸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고 소박하지만 아늑해 보이는 디자인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나타났다.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작성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은 죄책감에 잠시 망설이다. 속풀이 게시판이라는 곳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을 읽게 되었다.
남편과의 밤이 무서워요. 저만 이런가요? 수진 씨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글을 열었다. 결혼 30년 차. 폐경기가 오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편은 여전히 건강한데 저는 몸이 따라주지를 않네요.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만 남편이 실망할까봐,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할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매일 밤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리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갈수록 수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노트북 자판 위로 번졌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글쓴이의 모든 단어가 자신의 심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만 같았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나중엔 미안해하더라고요.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호르몬 치료나 윤활제 같은 걸 쓰면 훨씬 나아진대요. 수진 씨는 다음 글로, 또 그 다음 글로 정신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자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선교기 줄어 고민이라는 이야기,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은 이야기,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모두가 익명의 가면 뒤에서야 비로소 털어놓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고통들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안도감과 공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상하거나 부족하거나 못된 아내라서 겪는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아픔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은 곧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는 결심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파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검색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여성 윤활제, 갱년기 부부관계 개선법, 노년기 성생활 등 그녀는 밤을 새워 글을 읽고 정보를 모았다. 여성의 몸이 폐경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관계시 통증을 줄여주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였다. 바로 대화의 중요성이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성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어느덧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의 여명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수진 씨는 노트북을 덮었다. 밤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아 눈은 뻑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여전히 두려웠다. 강민 씨와 마주 앉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무지하고 겁에 질렸던 박수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식이라는 방패와 공감이라는 갑옷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 차갑게 식은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강민 씨는 서재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다. 수진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젯밤 노트북 화면에서 얻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온몸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찬장에 넣어두었던 국화차를 꺼냈다. 강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차였다. 찻주전지에 말린 국화꽃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자 은은하고 청아한 향기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차 한 잔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용기를 담았다. 쟁반에 찻주전자와 찻잔 2개를 받쳐들고 그녀는 서재문 앞으로 걸어갔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어차피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에이, 달로우쇼. 한참 만에 안에서 무뚝뚝한 대답이 들려왔다. 수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쌓인 피로와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책상 한편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잔과 자신의 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따랐다. 향긋한 차 향기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찬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강민 씨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 말이 없었다. 수진 씨는 찻잔을 잡은 자신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여보, 미안해요. 그것이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강민 씨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당신 마음에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그저 준비했던 말을 이어갔다. 비난이 아닌 사과로 시작해야 했다.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려야만.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제가 당신을 밀어냈던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팠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밤이 제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침내 내뱉은 진실의 첫 조각. 강민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프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수진 씨는 어젯밤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나이에 접어든 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 여자로서 제가 끝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무서워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참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울먹임으로 젖어 들어갔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낮 시간은 제게 다시 찾아온 천국이었어요. 다만 밤이 오는 게 지옥처럼 두려웠을 뿐이에요.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진 씨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 씨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만약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저 변명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었다. 그때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테이블 위로 다가와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던 그 남자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 미안함, 그리고 깊은 후회로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거지하던 아내의 움츠러들던 어깨, 산책길에 빼려던 작은 손, 고통을 숨기던 희미한 미소, 밤마다 흘렸을 소리 없는 눈물까지. 그 모든 신호들을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아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은 넘치는 힘을 과시하며 혼자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하고 무지한 남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진, 그가 겨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하오. 내가 다 미안하오.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바보같이 당신을 힘들게 했구려. 이 못난 놈을, 이 무심한 놈을 용서하시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수진 씨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이 굵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 씨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서로의 진심이 가닿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그들은 식어버린 국화차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울었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높고 단단한 벽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서재에서의 눈물 젖은 고백은 그들의 관계의 종지부가 아닌 새로운 장을 여는 서막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 아래로 마침내 따뜻한 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서툴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민 씨는 서재가 아닌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 씨에게서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조용히 누웠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옆에만 있겠소. 아무 걱정 말고 푹 자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수진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존재를 두려움 없이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든든한 보호막이었다. 그들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다만 그들의 두 번째 연애는 불같은 열정이 아닌 뭉근한 온돌 같은 따스함으로 채워졌다. 산책을 나갈 때 강민 씨는 이제 무작정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며 먼저 물었다. 손 잡아도 괜찮겠소? 그의 배려 깊은 질문에 수진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따뜻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그녀를 존중하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주방은 그들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가 되었다. 예전에는 강민 씨가 요리를 하고 수진 씨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시기였지만 이제 그들은 나란히 서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가 채소를 썰면 그녀가 양념을 했고, 그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그녀는 그릇을 놓았다.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밀가루를 묻히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그 소박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부부라기보다 오랜 친구 같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대화였다. 밤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텔레비전만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씨는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속마음,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민 씨는 판사가 아닌 학생의 자세로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역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불안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밀어냈을 때 느꼈던 깊은 상실감에 대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보듬어 안아주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강민 씨는 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갱년기와 노년 건강에 관한 책들을 빌려다 읽었고 아내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거친 열정이 아니라 섬세한 보살핌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수진 씨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책에서 봤는데 여기가 피로를 푸는데 좋다고 하더군. 그의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손길에 수진 씨는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어떤 욕망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애정과 치유의 손길이었다. 수진 씨의 몸은 그의 다정한 손길을 안전하고 편안한 것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민 씨는 쭈뼛거리며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약국에서 파는 무양의 고급 윤활제가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이건 우리가 다시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절대 서두르지는 않을 거요. 당신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그 선물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예전의 와인색 슬립이 그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면 이 작은 연고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배려였고 인내였으며 그녀를 향한 깊은 이해였다. 그녀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날 밤 그들은 아주 오랜만에 연인이 되었다. 모든 것은 느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강민 씨는 끊임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과 함께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수진 씨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보, 그것은 거짓이 아닌 온전한 진심이었다.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틋함이 가득 차올랐다. 그들은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수진 씨와 강민 씨의 관계에 찾아온 봄은 계절의 봄보다 더 깊고 찬란했다. 그들의 집은 이제 그 어떤 폭풍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동네 카페에서 열린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여전히 친구들의 주된 화제는 수진 씨 부부 이야기였다. 수진이 얼굴 좀 봐. 작년보다 더 폈네.
아주 봄꽃처럼 활짝 폈어. 미옥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을 테지만 이제 수진 씨는 진심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고마워. 내 말대로 요즘 정말 행복해.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가면의 그늘이 없었다. 온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햇살 같은 미소였다. 친구들은 그녀의 행복이 건강한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행복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어 안을 용기를 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복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는 새로운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바로 집 뒤편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다. 겨우내 강민 씨는 굳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냈고 봄이 되자 수진 씨는 그 땅에 작은 모종들을 심었다. 그는 힘쓰는 일을 도맡았고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함께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강민 씨가 무거운 흙 포대를 나르다 허리를 짚으면 수진 씨는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호미질을 하다 다리가 저리다고 하면 그는 말없이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 작은 정원은 그들의 관계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거칠고 척박했지만 함께 힘을 합쳐 돌을 골라내고 오해를 풀고 땅을 갈아엎고 마음을 열고 씨앗을 심고 새로운 신뢰를 쌓고 물과 거름을 주며 지속적인 소통과 배려를 하며 정성껏 가꾸어 나갔다. 그들의 사랑처럼 이 작은 정원도 인내와 보살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같은 이해가 필요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텃밭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심었던 상추와 토마토 모종이 파릇파릇한 새잎을 틔우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 심은 봉선화는 어느새 작은 꽃망울을 맺고 있었다. 강민 씨는 아무 말 없이 흙이 묻은 수진 씨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수진 씨의 마음을 덮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어깨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안식처였다. 내 인생에 당신이 와줘서 정말 고맙소. 수진, 강민 씨가 나직이 속삭였다. 수진 씨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저 멀리서 불어온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일군 작은 정원이 선사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찾아온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그들의 진짜 봄이었다.